요즘에 집 정리가 안 돼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집을 정리하거나 다양한 면에서 원하시는 공간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좀 수고들 부탁드릴게요. 네. 집안 정리하는 일 자체도 보람이 있지만 그거 하는 과정에서 마음 정리도 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보람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 전기보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정리수납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제2 박윤경 씨의 일상을 만나봤잖아요. 저도 그날 가서 바로 냉장고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네. 정리하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예, 시원하긴 한데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유통기한 지나고 상한 음식이 잔뜩 나와서 다 버리고 나니까요. 먹을 게 없더라고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가지고 완전 텅장고가 됐습니다. 괜히 정리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동엽 씨, 네. 그게 비워야 또 필요한 걸 채울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딱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소유하면서 살아보세요. 아, 그래요? 제가 알려준 대로 오늘 그러면 가서 옷걸이랑 수납함 쫙 깔을 좀 맞춰가지고 잔뜩 좀 사려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사지 말까요, 소장님? 집에 와서 네. 찾아보면 충분히 많을 거예요. 그 전문가가 알려준 방법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less is more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을수록 좋다라는 의미인데요. 무조건 사지 말고 비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정리가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소장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도 매주 지금 신고 오는 이 빨간 구두 그리고 이 모자 이거 싹 다 하나만 남기고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less is more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모자랑 신발 딱 놔두고 다 버리세요 그러면. 네. 멘트까지 많이 버리셨네. 저한테 멘트 너무 짧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희를 또 이렇게 무소유의 세계로 안내하실 분이죠. 정리수납 전문가 박윤경 씨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강사로도 활동하며 또 많은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저희가 의뢰인의 집이 아닌 강의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네, 뭐 정리 수납에 주부들만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젊은 청년들도 꽤 보이네요. 선생님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늘은 정리수납 2급 교육을 하러 왔는데요. 옷깨기를 이제 오늘 해볼 거거든요. 잠깐만, 옷깨기요? 옷 깨는 걸 뭘 배우고 뭐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냥 툭툭툭 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전문가가 하면 뭔가 다르겠죠. 아이고. 그런가요? 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1급을 이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강사 과정을 하셔야 정리 수납 컨설턴트로 강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 이제 협회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이는 정리수납 컨설턴트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요.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컨설팅 해준 경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들이 정리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후배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2의 인생을 찾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취득한 자격증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정리수납 2급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급, 그다음에 정리수납 강사 2급 자격증, 그다음에 1급 강사 이론 자격증, 현장 실습 강사 자격증, 그다음에 가정관리사 자격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정리지도사 자격증도 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거 외에도 정리의 이제 기본적인 틀에서 이제 노전 정리까지 또 그런 부분을 봐야 되니까 웰다잉 지도사 자격증도 이제 하나 더 취득을 했습니다. 2급은 일단은 이제 정리의 기초, 기본 원칙을 다지는, 기초를 다지는 단계이고요. 이 단계에서 내 집 정리가 들어가는 거고, 1급은
요거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봐야겠다, 정리 컨설턴트로 활약을 해봐야 되겠다 하신다 그러면 1급 과정을 좀 거치셔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옷 깨기 실습을 할 건데요. 그거에 필요한 옷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도 준비를 갖고 오셔가지고 같이 뭐 양말이나 티셔츠 이런 것들 좀 개보도록 할 거예요. 다 선생님들 준비되셨어요? 네.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옷을 개는 원칙들에 대해서 옷장 정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오늘은 이제 실습하는 시간으로 제가 준비물 말씀드렸죠. 그거 가지고 이제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양말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갤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서 이제 서랍에 넣어 두시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지나면 낡아지거나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의 양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개는 방법을 할 텐데요. 일단은 양말을 들고 좌우로 흔들어서 우리 신는 모양처럼, 발에 신는 모양처럼 이렇게 할 거고요. 이 허리 밴드, 발목에 있는 밴드는요, 왼쪽으로 이렇게 발목을 두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 원칙. 왼쪽 발목부터 3분의 1을 접는다. 거기까지 되셨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오른손으로는 발가락을 잡아서 왼쪽에 포켓을 하나 왼손으로 들고 거기다 끼워 넣을게요. 이렇게. 동엽 씨, 저 네.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네, 관물 정돈하는 거 배웠죠? 알고 있습니다. 가물대 정리. 완전 그 스타일인데요. 아주 디테일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각을 딱 잡아서. 덧신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팁으로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내가 최고다 하면서 뒤에다가 끼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같이 포개서 당긴 야, 저 다음에 덧신 정리하기 거꾸로, 힘들거든요. 뒤꿈치에다가 저렇게 요거를 뒤에서 이렇게 밀어서 접는 방법이 넣어주면, 있네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부터 조금 더 쉽게 예쁘게 탁 접는다. 덧신을 좀 정리해서 넣을 수 있어요. 애기 양말 같아요. 이런 방법들은 일반 양말과 비교가 되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집 정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나중에 강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집 정리를 너무 잘해서 컨설턴트로 하고 싶은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하는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티셔츠 한번 해볼까요? 제가 2초 접기를 할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우와. 끝났습니다. 우와. 이렇게. 2초는 더 걸린 거 아니에요? 이쪽 막 지금 보여주는 까지 탁탁탁이지 뭐.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천천히 이렇게 한 정말 거고. 전문가답네요. 네. 그 또 시간을 쟀네요. 네, 3초. 끝났습니다. 이 수강생들도 굉장히 이제 어리둥절한 네. 그런 표정이에요. 어떻게 한 거지? 이런 눈빛입니다. 자, 일단은 왼손과 오른손을 각각 잡으셨죠? 왼손으로 왼쪽 어깨를 잡으시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밑단을 잡으시고 맞아요. 살짝 들어주시면 이미 이제 접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다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손을 왼쪽으로 반 접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을 접으셔서 하시면 되고 오른손으로 끼워서 흔들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정돈을 하시면 되죠. 자, 이게 사각형인가요? 아닌가요? 약간 삐뚤어졌어요? 팔 때문에 사각형이 아니죠. 그래서 팔을 등판 뒤로 접어주실 거예요. 아까 어깨 접은 만큼만 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서랍에 넣기는 힘들죠. 그래서 반을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됐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넣는 방향. 접힌 면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선생님들이 서랍이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목 있는 부분을 바닥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저렇게 티셔츠를 눕히지 않고 세로 수납을 하는 게 포인트네요. 일단 교육생들이 2급을 배우면서 내 집 정리를 하고 내 집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정리가 안 됐는데 정리의 틀을 알아가면서 내 집 정리가 돼서 우리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런 말을 하실 때가
또 강의를 할 때는 또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할 때는 아이들이 막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방이 생겨서 너무 좋아하고 책상에 앉아 있고 그래서 엄마가 맨날 정리를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틀을 좀 마련을 해줘서 본인 스스로 또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보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집안 살림이라고 하면요. 자격증도 필요 없는 고수 중에 고수가 바로 주부님들인데 이렇게 수업까지 들어가며 또 정리수납을 배우는 모습이 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부라고 해서 정리를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편견이 아닐까요? 그런가요? 사람마다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일단 저희 네. 집에 높으신 분은 툭툭툭 이렇게 잘하시거든요. 솔직히 저희 집이 아주 복잡하고 정리가 안 돼서 이거는 사람을 불러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창피하니까 제가 배워서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게 되면 선생님한테 배우고 또 집에서 실습도 하고 숙제도 하면서 많은 부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주 많이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향후 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실 계획인가요? 처음에는 솔직히 제 집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도 이렇게 깔끔해지면서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가면서 이렇게 고객님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뿌듯하고 또 뭐 봉사활동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바라본 박윤경 선생님은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좀 재미있으시고 웃음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실습 강사님으로 만났지만 정말 계속 만나가지고 밑에서 배우고 싶고 많은 팁을 또 가르쳐 주셔서 뭐 내 거가 아니라 이제 제자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것도 가르쳐 주시고 웃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 수업도 너무 재밌고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추천은 하는데 본인이 요거를 못 견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랑 뭐 직업적으로 들어갔을 때 힘들지만 요 과정을 조금 잘 견디시면은 충분히 제2의 인생 컨설턴트로 활약도 하시고 보람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는 자신의 컨설팅을 받고 달라진 집에서 행복감을 얻는 고객들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제에게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네. 뭐 정리를 너무 못해서 수업까지 듣게 된 이제 이런 주부들이 컨설턴트의 꿈까지 꾸게 된 걸 보면 정리 수납이라는 일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정리수납 컨설턴트로 활동하려면 꼭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개인적 실력으론 체계적인 서비스를 기대하는 소비자의 기대를 맞추기가 어렵고요. 또 정리수납 전문 업체에 취업하려면 대부분 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듣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면 자격증을 따려면 어떻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국내에서는 이제 민간 자격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이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정리수납협회 기준으로 보면 2급 자격증을 따는데 이제 1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또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1급은 2급을 딴 후에 50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들어보고 저도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중요한 네. 얘기죠. 네. 2급 자격증은 약 15만 원 정도가 들고요. 네. 1급은 45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든다고 해요. 일단 교육비는 뭐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수입은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걸까요? 정리수납 전문가는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리수납협회 자료에 따르면 작업 숙련도에 따라서 컨설팅 작업 한 건당 8에서 1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물론 이제 한 집을 혼자서 다 정리하지는 않고요. 아까 화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이제 동원되잖아요. 네. 3년 경력자가 꾸준히 일을 할 경우에 월 평균 수입은 300에서 5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네. 그래요?
그럼 소장님, 제가 지금부터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벌써 느낌이 오시죠? 제가 와, 이 내용 들었거든요. 동엽이가 지금 뭐 하고 싶은지 뭐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알고 뭐 있어요? 또 이제 뭐 저 공부하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격증 따면 소장님 때 제가 강제로 컨설팅 좀 해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따고 나서 얘기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수강료를 좀 협찬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수강료 제발 협찬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가구 매장 아닌가요? 요즘은 이제 가구 매장도 마치 아파트 모델하우스처럼 쇼룸을 갖춰놔서 둘러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 여긴 어디인가요? 여기는 미리 보는 우리 집이라고 해서 쇼룸인데요. 그러니까는 뭐 32평 구조의 전체 집을 좀 꾸며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요즘에 제가 직접 고깃집을 다 일일이 가볼 수는 없으니까 요즘에 트렌드에 맞게 32평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고, 그러면 거기 동선에 맞게 어떤 가구들이 또 들어왔는지도 한번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리 수납 전문가라고 해서 서랍 안, 냉장고 안만 보신 게 아니라 집안 전체 분위기와 동선까지 모두 살펴보고 공부해야 하는 거군요. 어떤 일은 한 그루의 나무만 잘 살펴보면 되는 일이 있고요. 또 어떤 일은 숲 전체를 봐야 더 잘 진행되는 일이 있는데요. 정리수납 전문가는 나무와 숲 모두를 살펴보고 가꿔야 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이런 구조를 잘 봐야지 고깃집에 가서 저도 당황하지 않고 그거에 맞춰서 또 견적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수납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요만 구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그릇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뭐 이제 고객의 층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보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같은 물건이라도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요거 활용도가 여기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한번 집에서도 한번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나 이런 이제 집들 소개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기 구조에는 이런 가구들을 배치를 하고 저런 구조에는 어떻게 동선을 짜서 주방을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아이들이 쓰는 방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이미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제이, 정말 멋집니다. 배우고 싶어요?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출근을 매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옷을 입는지에 따라서 놓는 위치들도 또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무거운 옷은 입구 쪽에 두지 않고 안쪽에 두게 되는데, 입구 쪽에 두게 되면은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구 쪽에는 가벼운 옷하고, 이제 안쪽에 들어왔을 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제 무거운 옷을 두어서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추고, 조금 같은 공간이라도 조금 더 넓게 보이면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렌드가 예전에는 그냥 문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서랍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지금처럼 여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하부가 좀 사용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랍 타입으로 만들어놔서 여기 위에 공간도 쓸 수 있고, 또 아래쪽에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죽은 공간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면 나중에 또 저희가 컨설팅하거나 고객한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강의를 할 때도 그런 트렌드도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뭐 질문을 하거나 할 때도 저희가 대답해드릴 수 있어서 훨씬 더 이제 고객층이 다양해져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때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자녀가 지금 이제 어려서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자녀 케어하는 거,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 요즘엔 또
온라인 화상 강의를 또 집에서 또 듣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학교 가면 학교 가기 전에 준비물 챙겨야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식사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 일도 일이지만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들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엄마가 하는 이제 직업의 이름이 뭔지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쨌든 밖에 나갈 때 옷을 차려입고 나가니까 그 화장하면서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또 되게 또 그런 부분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워킹맘이지만요. 아이들에게는 또 최고로 자랑스러운 엄마이고 싶은 제이인데요. 각종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힘들긴 하는데 좀 재밌어요. 새로운 것들을 좀 보고 한다는 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컨설팅 하다 보니까 고객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야지만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직접 사용해 보진 않지만 이런 것들로 간접 체험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이게 편하게 쓸 수 있는지를 조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다가 보면 네.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제이 역시 발품을 팔아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지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란 힐링이고요. 정리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쌓여있는 내 안에 쌓여있는 이런 마음도 정리가 되고 물건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요거 버려야지가 아니라 왜 버려야 하는지 그다음에 왜 있어야 되는지 왜 여기에 놔야 되는지 동선을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4명이면 그 4명이 또 각각의 쓰는 생활 패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컨설턴트가 완성하는 과정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이제 이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저한테 희망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이 일 때문에 또 즐겁기도 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같이 만나서 일을 하기도 해서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보람된 그다음에 저희 자존감을 조금 세워주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와. 정리수납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박윤경 씨의 이야기를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들도 만족하고 거기에 하나 더 컨설팅을 의뢰한 고객들까지도 만족하는 완벽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신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을 정의할 때 막 힘들고 어렵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분은 일이 자신의 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그리고 행동으로 그런 것을 보여준 멋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멋집니다. 지금 TV를 보는 분들 중에 결혼 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주부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많은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직업 전망이 어떨지 좀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네, 한때 큰 유행을 끌다 잠시 시들해졌던 미니멀리즘 트렌드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코로나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리수납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이제 크게 늘었고요. 한 정리수납 전문 업체의 경우에 2015년 4억 원 수준이던 매출이 2020년 현재 16억 이상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우와, 매출이 4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렇죠. 또 아직은 수도권에 이제 관련 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전국적으로 관련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들을수록 더 도전하고 싶어지는데요. 저처럼 주부가 아닌 남자도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정리수납 전문가는 성별과 나이의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구나. 실제 협회에 등록된 최연소 수강생은 무려 10살 초등학생이고 최고령자는 84세라고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 중에는 60대도 이제 꽤 많다고 하고요. 디자인이나 인테리어 관련 학과를 전공한 20, 30대의 젊은 층도 많다고 해요. 정말 다양하죠? 정말 네.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더 용기가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 소중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제2의 인생에서는요. 정년 퇴직 후 문화재 돌보미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한 제2의 인생이 소개된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 주세요.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2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 안녕하세요. 문화재를 봤을 때 그 아주 소중하잖아요. 그 소중한 걸 제 손으로 직접 고치고 보살핀다는 게 그 힘든 것보다도 그 뿌듯함이 더 좋습니다. 황토로 채우면서 위로 밀어 올려갖고 고르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제 손으로 직접 문화재를 수리를 해서 원형 보존을 만들었을 때 아 이것이 내가 진짜 하길 잘했구나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